제3장. 아무리 베넷 부인이 5딸들과 함께 열심히 물어봐도 남편에게서 빅리 씨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얻을 수 없었다. 대놓고 묻기도 하고 교묘한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떠보는 등 여러 가지 공세를 펴보았으나 그는 재치 있게 받아 넘기고 말았다. 결국 그녀들은 이웃에 사는 루카스 부인의 간접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루카스 부인의 정보는 매우 좋은 편이었다. 윌리엄 경은 빅리 씨가 마음에 쏙 든다고 했다. 매우 젊은 데다가 상당한 미남이며 상냥하기 그지없고 뿐만 아니라 이번 무도회 때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나온다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무도회를 좋아한다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뜻이므로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는 강한 희망을 품었다. 내 딸들 중 어떤 애건 네더필드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다른 애들도 그와 같이 시집을 잘 가게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또 있겠어요. 베네트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며칠 후 빅리 씨가 베네트 씨의 방문 답례차 찾아와 서재에서 10분가량 머물렀다. 그는 일찍이 들어서 알고 있던 미인인 딸들을 만나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안고 찾아왔었지만 정작 만난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였다. 여자 편이 더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2층 창문에서 그가 푸른색 코트를 입고 검은 말을 타고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곧 저녁 식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냈으며 베네트 부인은 벌써부터 자기 살림 솜씨를 보여줄 음식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 답장이 도착하면서 공교롭게도 모든 계획이 연기되었다. 빅리 씨는 다음날 런던으로 가야 해서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베네트 부인은 크게 당황했다. 하트퍼드셔에서 당도하자마자 곧바로 런던에 볼 일이 생기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으로 미루어 정작 머물러야 할 네더필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런던으로 가는 일은 결국 이번 파티에 참석시킬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러주는 루카스 부인의 말로 다소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빅리 씨는 12명의 숙녀와 7명의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딸들은 그렇게 많은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것에 서운했으나 무도회 전날 12명이 아니라 자매 5명과 사촌 1명 모두 앞에 6명만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듣고 우선 미안이 되었다. 막상 그들이 무도회장에 들어섰을 때는 전부 5명으로 빅리 씨, 그의 2자매, 큰 매부,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청년이었다. 빅리 씨는 미남이며 신사다웠다. 그는 명랑하고 여유 있고 격식 없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자매들은 뚜렷한 패션 감각을 지닌 세련된 여인들이었다. 그의 매부 허스트 씨는 그저 신사다워 보였지만 그의 친구 다하시 씨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폼이 있는 태도, 그리고 1년에 1만 파운드란 소문이 그가 들어선 지 채 5분이 못 되어 퍼져나가 주목을 끌게 되었다. 남자들은 입을 모아 그를
훌륭한 인물이라고 했고 여자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멋지다고 했다. 그날 밤중까지는 대단한 인기의 대상이 되었으나 얼마 안 가서 그의 불쾌한 태도가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미쳐서 이내 그의 인기는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오만한 데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즐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더비셔에 있는 큰 재산도 그의 매우 험상궂고 불쾌한 표정과 친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없다는 평판에서 그를 구할 수는 없었다. 빅리 씨는 곧 무도회장의 주된 인물들과 가까워졌다. 그는 활발하고 꺼리낌 없었으며 모든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일찍 끝난 것에 화를 냈고 자신이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침성 있는 성격은 그 자체로 드러나는 법이다. 그와 그의 친구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다하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과 꼭 한 번씩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여자에게 소개받기를 싫어하고 저녁 내내 방을 돌아다니며 이따금 자신의 일함과 가끔씩 말을 건넨 정도였다. 그의 성격은 금방 드러나 버렸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만하고 불쾌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다시는 오지 않기를 모두 바랬다. 그에 대해 가장 강한 반감을 가진 사람 중 하나는 베네트 부인이었는데 그의 모든 행동도 싫은데다가 그녀의 딸 중에 한 명을 무시한 것이 더욱더 그녀를 언짢게 했다. 엘리자베스는 남자 수가 적어서 2번이나 춤을 못 추고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러는 동안 다하시 씨는 빅리 씨와의 대화를 엿들 수 있을 만큼 엘리자베스와 가까이 서 있었는데 빅리 씨는 춤을 추다 와서 친구에게 춤을 권하고 있었다. 어서 다하시, 자네가 춤추도록 해야겠어. 이렇게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자네를 난 못 보겠단 말이야. 차라리 춤추는 게 나을 거야. 그렇게 빅리가 말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파트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걸 싫어하는 거 자네는 알 텐데. 이런 무도회에서 춤춘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거든. 자네 누님들은 선약이 되어 있는 데다 다른 여자들하고 춘다는 건 나에게 벌을 주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야. 난 자네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을 거야. 빅리가 외쳤다. 왕국을 준다고 해도 말이야. 내 명예를 걸고 오늘 밤만큼 이렇게 유쾌한 여자들을 만난 적도 별로 없었다니까? 그리고 봐봐. 아주 예쁜 여자들도 몇 사람 있어. 자네가 춤추고 있는 여자가 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예쁜 여자군. 다하시 씨는 맏딸 베네트 양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그녀는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하지만 자네 바로 뒤에 그녀의 한 여동생이 앉아있네. 아주 예쁘고 상냥할 것 같아. 내 파트너한테 소개를 부탁해보겠네. 누구 말인가? 그는 잠시 동안 엘리자베스를 보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리고 냉랭하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군. 하지만 내 마음을 끌 정도로 예쁘지가 않은데? 지금은 난 다른 남자에게 외면당한 여자들에게 관심 갖고 싶은 생각은 없네. 내 걱정 말고 자네나 파트너한테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나.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빅리 씨는 그의 충고를 따랐다. 다하시 씨는 걸어 나가 버렸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해 언짢은 기분을 가진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친구들과 유쾌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겐 장난기 많고 발랄한 성격이라 우스꽝스러운 일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은 가족 전체가 즐거운 밤이 되었다. 베네트 부인은 자기 맏딸이 네더필드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빅리 씨는 2번이나 그녀와 춤을 추었고 빅리 씨 자매들 때문에 주목받고 있었다. 제이는 차분하게 있었지만 어머니만큼이나 만족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기쁜 모습을 알아차렸다. 메리는 자기가 이 근처에서 제일 교양 있는 여자라고 누군가가 빅리 양에게 말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 캐더린과 리디아는 다행스럽게도 파트너가 부족하지 않았으나 아직까지는 무도회에서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들은 기분 좋게 롱본으로 돌아갔다. 집에 와보니 베네트 씨가 아직 깨어 있었다. 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토록 기대를 걸었던 밤이라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새로 이사온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아내의 기대가 어긋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베네트 부인이 방에 들어서며 말했다. 아, 여보. 이렇게 즐거운 밤이 또 어디 있겠어요. 무도회도 훌륭했고요. 당신도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제이는 정말 많은 찬사를 받았고 모두들 너무나 예쁘다고 야단들이었어요. 빅리 씨도 예쁘게 보았던지 2번이나 춤을 추었거든요. 정말 그 애하고 2번이나 춤을 추었다니까요. 그분이 2번이나 춤을 춰간 사람은 우리 애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루카스 양에게 청하더군요. 그 여자하고 서 있는 걸 보고서 마음이 안 좋았지만 결국 그 여자를 전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누구에게도 마음에 드는 여자일 리 없었죠. 제인이 차례대로 교대에 가며 추는 것을 보고 그분은 매우 반한 것 같았어요. 우리 애를 누구냐고 묻더니 소개받게 되자 2번이나 춤을 추었던 거예요. 다음에는 킹 양하고 추고 또 이어서 마리아 루카스 양, 다시 그의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리지, 블랑제. 남편은 짜증이 난 듯 끼어든다. 그 친구 나한테 동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절반도 주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말이오. 제발 파트너 얘긴 그만두도록 해요. 그가 처음 춤출 때 발먹이라도 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 베네트 부인이 계속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제 마음에도 꼭 들었거든요.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그분 자매들도 매력적인 여인들이에요. 그들 의상보다 더 우아한 것을 여태까지 저는 보질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허스트 부인의 옷이 레이스야말로. 여기서 그녀의 말은 또다시 중단되었다. 베네트 씨는 의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거부했다. 그래서 그녀는 화제를 바꿔 다하시 씨의 무례함을 못마땅해 하며 과장되게 말했다. 하지만 장남하건대 리지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었다 해서 별로 손해볼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쾌하고 끔찍한 존재인데다가 전혀 환심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나 콧대가 세고 잘난 체 하는지 어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우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에요. 춤 상대가 될 만큼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 당신이 거기 계셨었다면 따끔한 한마디로 멋지게 콧대를 꺾어주실 수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싫어요.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